안녕하세요. 밀락에이스 부동산 엄지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남의 집이나 상가 등을 팔고 싶다 또는 사고 싶다 할 때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지요.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는 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들이지 않고 직접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왠지 부동산에서 거래하지 않으면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월세나 전세 보증금, 특히 매매 대금은 나의 전 재산일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안전하게 거래를 해서 내 재산을 지켜야 하니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해서 거래를 하게 되죠.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복잡한 서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순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매수인과 매도인은 중개사를 믿고 일을 처리해요. 그리고 거래가 완료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돼요. 중개 수수료는 정해져 있어서 거래 종류와 금액대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입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에 의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게 돼요. 이것은 제 블로그를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3억 원에 매매를 했다고 가정해보고 계산할게요. 3억 원이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에 포함이 되어 상한요율 1,000분의 4로 계산을 해요. 3억 원 곱하기 0.004는 120만 원. 매매에 3억 원에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120만 원을 지급하게 돼요. 매매 대금이 1억 9,900만 원일 때는 1억 9,900만 원 곱하기 0.005는 99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99만 5천 원을 지급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2억 원 미만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한도액이 80만 원이어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해서 80만 원이 넘어도 80만 원까지만 지급하시면 돼요. 임대차 수수료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1억 미만까지는 그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을 해도 한도액만큼만 내시면 돼요. 전세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매와 동일하지만 월세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약간 달라요.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천만 원 곱하기 가로 열고 100만 원 곱하기 100은 1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환산 보증금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1억 5천만 원 곱하기 0.003은 45만 원. 중개 수수료는 45만 원이에요.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도 환산 보증금을 먼저 계산하면 1,000만 원 곱하기 가로 열고 30만 원 곱하기 100은 4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잠깐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계산을 해요. 1,000만 원 곱하기 가로 열고 30만 원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3,100만 원이 나와요. 3,100만 원 곱하기 0.005는 15만 5천 원입니다.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서 월차임에 70을 곱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로 계산을 해요. 여기서 전용 입식 주방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욕실이 있는 오피스텔을 말해요. 오피스텔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방과 욕실이 없을 때는 1,000분의 9 이내로 협의를 하게 돼요. 그 밖에 토지나 상가 등은 매매, 교환, 임대차 할 거 없이 수수료율이 동일해요. 1,000분의 9. 분양권 수수료 계산은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 가로 열고 용자금 포함,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거래요율과 동일해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서로 약정할 수 있고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을 완료한 날 지급을 해요. 그래도 수수료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도 요즘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계산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상 오늘은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법에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